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SK 하이닉스입니다. 자, 하이닉스 3년도 안 돼서 지금 주가 5배가 뛰었고요. 최근에도 굉장히 좀 가파른 상승 랠리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는 가운데 앞으로도 지금의 가파른 상승세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분석을 통한 향후 주가의 흐름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보유자분들 목표가 설정이 가장 중요하겠죠. 과연 어디까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으며 익절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 나가야 될지. 자, 그리고 이제 물려 계신 분들은 없으니까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 신규 진입 관점에서도 지금 여전히 진입 가능한 구간일지까지 같이 한번 다양한 투자 전략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수급사항입니다. 한 달 기준으로 개인이 팔았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샀습니다. 특히나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사주고 있죠. 자, 다만 최근에 다시 한번 또 개인이 들어오려는 조금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살짝 팔고 있고요. 자, 그래서 약간의 일단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포지션의 변동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신용 잔고를 보시겠습니다. 0.19% 나오고 있고요. 과거에도 낮았지만 지금은 더 안정적인 수치,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이어서 공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매매 비중은 나쁘지 않아요. 굉장히 낮은 비중, 거의 3% 안쪽 나오고 있고, 오늘 조금 튀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낮은 비중 좋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대차잔고도 큰 문제 없죠. 지금 한 중간 정도 낮은 레벨에서 그래도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공매도 관련해서 딱히 걱정할 게 없어 보입니다. 자, 이어서 동사 재무제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매출부터 보겠습니다. 32조, 42조, 44조. 자, 다시 한번 떨어지면서 32조까지 내려왔던 재작년이었고요. 작년에 다시 한번 또 2배 넘게 뛰면서 엄청난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올해도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가파른 상승 이어가고 있고요. 향후 전망도 좋아 보입니다. 영업이익 보겠습니다. 5조 12조 마찬가지로 눌리면서 6조 8천 마이너스 7조 대까지 내려갔지만 작년에 큰 반등 나오면서 23조 바로 흑전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37조, 향후 전망도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이 됩니다. 다만 이제 후년에 좀 줄 수는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큰 반등 이어지면서 가파른 상승 랠리 자,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실적 상당히 좋고요. 이어서 분기별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2분기에는 5조 4천에서 9조대로 크게 뛰었고요. 3분기 7조에서 10조대.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4분기도 8조에서 10조, 1분기도 7조에서 9조.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이제 수조 원씩 뛰면서 상당히 가파른 상승 계속해서 매분기 진행이 되고 있는 점도 견조해 보입니다. 실적에서는 상당히 좋은 상황. 자, 전망도 괜찮고요. 이어서 부채 비율 살펴보겠습니다. 30, 50, 60, 80. 자, 조금 올라왔다가 최근에 다시 내려가면서 60, 40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내년 후년에도 꾸준하게 내려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지금도 낮은데 향후에는 더 재무 건전성 우리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ROE 보겠습니다. 9, 16까지 올랐다가 마이너스 15까지 떨어졌던 재작년 마찬가지로 실적과 함께 반등하면서 수익성도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작년부터 굉장히 좋아졌죠. 30대 진입을 했고 올해도 35, 내년 후년 가면서 조금씩 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그래도 높은 수치 계속 이어집니다. 20대 정도. 자, 그리고 이제 EPS도 이제 최근에 굉장히 가파른 상승 흐름 진행이 되고 있어서 문제 없어 보이고요. 자, 배당금은 올해 1,794원. 아쉽지만 전년 대비 좀 떨어집니다. 1,794원. 물론 예상치긴 합니다만, 만일 이대로 배당을 하게 된다면 현재 주가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배당 수익률은 약 0.51%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배당은 좀 소소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현재 PER 8.09배, PBR은 2.42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은요. 자,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저평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실적과 모멘텀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AI는 아직도 진행형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자, 지금도 굉장히 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평가 구간입니다. 자,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3분기 실적 전망이 상당히 좀 기대가 많이 되고 있는 최근의 상황입니다. 이제 실적 전망 자체가 개선이 되면서 서프라이즈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실적 개선의 이 주요 동력은 아무래도 HBM 출하량 증가와 메모리 가격 상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HBM3 12단 비중이 확대되면서 HBM 전체 매출 비중도 늘어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이고요. HBM 출하량이 기존 예상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ESSD의 수요 개선과 가격 상승 또한 예상치를 상회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 전반적으로 우리가 좀 기대가 되고 있고 서프라이즈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이어서 SK하이닉스가 내년에도 HBM4 시장에서 선두를 유지할 거라는 관측이 시장에선 지배적입니다. HBM4는 AI 가속기에 들어가는 차세대 HBM이 되겠고요. 회사는 이제 최근 세계 최초로 HBM4 개발을 마무리, 본격 양산 체제 갖추기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엔비디아 HBM4 인증 획득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내년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 루빈의 HBM4 공급량 60에서 70%를 점유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엔비디아의 HBM3 12단 인증에 결국 실패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HBM4 진입 여부 및 의미 있는 수주량 확보도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이라서 이런 점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HBM 외에도 이 메모리 반도체 환경 또한 시장 예상보다 더 긍정적이라는 내용인데요. 이는 AI 데이터 센터 설비 투자가 늘면서 D램, 낸드 플래시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이고요. 공급사들의 낮은 재고 상황, 일부 제품의 공급 이슈, 제한적인 캐파 증가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현재와 같은 시장 상황이 내년까지 이어질 예정이고요. 순수 메모리 비중이 높은 SK하이닉스의 실적 우위가 계속해서 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추론 AI 시대가 본격화하면서 메모리 수요 역시 한층 더 확대될 수 있을 전망인데요. 최근 소비자 제품 수요 부진에도 불구하고 낸드 플래시 가격도 본격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에이전틱 AI 시대 개막과 함께 추론용 반도체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때 LLM 기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의 규모가 더욱 커야 한다는 점에서 SSD 수요가 함께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는 점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슈입니다. 지금까지 뭐 상당히 좋은 이슈들 많이 말씀드렸고 다만 일부 좀 신중한 견해도 나오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 HBM 업황이 둔화가 되고 HBM 가격은 하락할 전망이며 경쟁사의 HBM 시장 본격 진입이 예상된다는 지적인데요. HBM4는 시장 경쟁 심화가 예상이 되고 중국 CXMT의 범용 서버 D램 시장 진입 우려도 존재한다. 이런 점은 좀 불확실성으로 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최근의 이슈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어쨌든 이런 불확실성을 감안하더라도 충분히 더 상승 가능성 남아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SK하이닉스 자, 투자 전략 설명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메리트는 줄었다는 건 뭐 당연히 알겠죠. 여러분들도 당연히 20만 원대에서 들어가신 분들은 그래도 나쁘지 않게 잘 들어가셨다고 판단하고 있고 지금 뭐 들어가도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메리트는 살짝 줄었다. 하지만 진입은 가능하다 정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지금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혹시 이제 조금 흘러내릴 가능성 일단 단기 차익 매물 조금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뭐 안 나오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신규 진입 관점은 어쨌든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보유자분들 대응 전략입니다. 먼저 목표가부터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 일단 여기 차트에 표시는 힘들 것 같네요. 45만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한 10만원 정도의 상승 여력 남아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스 45까지 한번 노려보자. 다만 여러분들 한 40만원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한 절반 이상은 좀 팔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분할로 잘 팔아 나가시면서 맥스로 45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뭐 이제 마지막으로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은 없는 구간이니까 딱히 말씀드릴 건 없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략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